안녕하십니까. 에듀질의 신도우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추석 전날하고 연휴 전이죠. 그 다음에 어제도 방송을 못했는데요. 계속 글쓰기와 글쓰기와 또 뭐가 있었더라? 강의도 있었습니다. 계속 바쁘게 지내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찍는다 표현이 그래요. 어제 그 강의를 갔는데요.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이었고, 학교 기숙사 학생들이었고요. 또, 한 열대 분 정도의 학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수학여행을 가면 애들이 근데 너네들 수학여행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서울로 가요 이래요. 그래서 서울로? 응 그래 서울 어디? 몰라요 이러면서 막 이구동성으로 그게 뭐냐고 도대체 뭘 알려주지도 않고 아니 그래 서울 어디 간다는 거야 조금 그런데 이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울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 학교에서는 그냥 어쨌든 서울로 가고 물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서울로 갈 거고 서울로 갈 때 너네들이 진로, 너네들의 꿈 이런 거를 찾는 장소에 가서 뭔가 기획을 해서 뭐 팀끼리 짜든 뭐를 하든 기획을 해서 거기 가서 너의 창체 활동 같은 거를 마음껏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번에 수학여행의 기획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근데 이제 여태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몇 명한테 물었더니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막 아이들이 질문을 하러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있고 뭐 PPT를 다시 요청하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원래는 강의를 하려고 가지고 갔던 것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한 얘기 때문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추석 전전날인가 전전날? 아니 2, 3일 전에 연락이 왔던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이번에 대표님 강의를 하실 때 2021학년도 대입과 2022학년도 대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선택 과목과 관련한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는 사실은 그 얘기는 10분이나 2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교에 딱 도착해서 이제 그 교감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늦은 시간이어서 교장 선생님은 안 계셨고 이제 교감 선생님을 만났더니 교감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물었죠. 이번에 어디 갔니? 뭐 이런 대학을 어디 지원했니? 뭐 이런 얘기를 묻는데 아직 취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일까지 원서를 넣고 어제 하루만이었으니까 당연히 취합이 다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네요.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사실 진로를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꿈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보통 우리가 진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진로 이수도라고 할까요? 진로 성취도 정도를 그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들은 보통 아이들이 꿈을 갖고 있는 애들이 65%, 70%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강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뭐를 수정하냐면 아이들을 그러면 사실 내려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학교 내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하는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는 것이고 그 기숙사 아이들이라면 조금 더 나은 상태의 아이들인 거죠.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는. 그죠. 일반적으로 평균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뭔가를 내가 차라리 강의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해줘야 되겠다. 도대체 너네들이 뭐가 모르는 건데
뭐가 부족한 건데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느낌을 이렇게 서로 간에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교감 선생님이 대표님 정말 아이들이 꿈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애들이 도대체 왜 요즘 아이들은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일단은 밥을 먹여 살려주니까 또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너무 심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이제 1, 2학년들 한 60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서 꿈 있는 학생 이렇게 이제 손 들어 보라고 하니까 2학년 여자아이들은 15명 중에 한 12~13명이 들었고 남자아이들은 15명 중에 예를 들어요. 전체 똑같이 15명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5명 중에 한 명인가가 들었어요. 2학년들이. 1학년 아이들은 뭐 각기 남자 15, 여자 15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1학년 아이들이 꿈이 좀 있었어요. 한 7, 8명? 남자들은 한 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꿈이 없어? 뭐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 가는데 다행히도 강의 이렇게 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어쨌든 아까처럼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3000% 빠져서 일단 현재 아이들의 상태가 정말로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이 정말 꿈이라도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 꿈이 꼭 직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대학이라도 정해라. 그럼 원하는 대학, 가려는 대학. 제가 그래서 이제 야 니네들 연고대나 서울대는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말도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아니 그거라도 좋으니까 가지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댁에 있는 자녀분들도 혹시나 꿈이 없다면 꼭 대학이라도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꼭 그 대학을 방문해 보라고 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그 수학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남자애들이 이제 어둠침침한 주차장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차 타고 가려고 하니까 아이들 남자애들 3명이 아까 그 강의 도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더 궁금한 게 있다. 아니 수학여행을 어디로 간다는 거야? 뭐를 한다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서울로 가는 거고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학교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너네들 서울 가서 이렇게 서울 어딘가에 서울역에 이렇게 떨궈놔 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럴 일은 없죠. 분명히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네들이 원하는 아니면 너네들이 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을 다니면서 직접 너네들이 이렇게 겪어봐.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한 조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놔서 너네들이 전철도 한번 타보고 그러겠죠. 왜냐면 그렇게 많은 곳들을 그죠?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이 발휘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서울을 떨궈놔 줬으면,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저녁에 만났던 아이 중에, 그래, 네 꿈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외교학과 같은 데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 좋아. 그러면, 너는 또 뭐야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애들 3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못 물어봤고 정치 외교학과를 에잉? 아니 그러면 국회의사당도 가보고 또 필요하다면 청와대도 가봐. 야 혹시 아냐? 너랑 대통령 되려고 될지 모르잖아. 또는 혹시 아냐? 네가 국회의원 될지 뭐 할지? 어쨌든 정치 외교학과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게 국내 외교부 관련한 무슨 청사 비슷한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라도 좀 이렇게 들어가 보든지 니네들이 이렇게 참고해서 탐구 활동을 하라는 얘기 같다야. 느낌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런 거였네요. 그런 거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학교로서 답답한 거죠. 분명히 아이들에게 전달은 해줬을 거예요. 서울을 가면, 서울을 가서 너네들이 조별로 나눠서 너네들이 좋아하는 곳, 또는 너네들이 가고 싶어, 에버랜드도 간다 그랬어요. 그럼 에버랜드를 간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것은 강의 중에 했던 얘기인데, 야, 에버랜드를 가면, 에버랜드 동물원, 니네 수의학과 가려는 애 없어? 가서 동물 뭐를 하든, 아니면, 그 얘기는 못했는데, 왜냐면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왜냐면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강의가 이제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물론 가지고 간 곳은 PPT는 한 70몇 장 되는데, 앞에 한 15장 정도나 20장 하면 어차피 다 못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보지도 않을 정시에 그렇게까지 많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엄마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패스를 하고 싶어도 패스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 이거 사진 찍었으면 제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엄마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선택 과목 학과 나오고, 선택 과목 나오고, 뭐 진로 선택 과목 나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엄마들은 일단,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수능으로 얘네들이 안 가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수능 최저 맞추느니,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준비해서 영어 공부 제대로 하고 독서 제대로 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세요? 근데 이제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학중이야 뭐 많이 여러 번 누군가한테 듣고 뭐 이렇게 됐지만 지금 보니 선택 과목이나 이것은 완전 생전 처음 도표처럼 제가 그래서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신기했던 모양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이거나 아니면 교과로 가는 거지, 그 교과로 간다고 해도 수능 체제에 맞춰서 간다는 애는 그 중에 한두 명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인서울 대학 중에 일반고 현역들이 가는 아이들이 10명, 100명 중에 한 3, 4명? 그러면 한 3, 4% 뿐이 안 될 텐데 그거에 집중하고 계시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분명히 제가 수업 중에도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엄마들은 궁금하시니까 들으셨겠지만,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해 갖고 가는 게 나은 거잖아요. 어찌됐건 제가 이제 지금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얘기는 주제는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너네들 마음껏 놀아봐라라고 2박 3일 동안 서울에 가서 놀아라 이런 거잖아요. 물론 커다란 장소는 이동하겠죠. 서울서 용인을 간다든지 용인서 서울 간다든지 이런 거는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그런 거지만 또 단체로 들어가야만 또 저렴하잖아요.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나머지는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움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꿈이 없으면 가고 싶은 예를 들면 경복궁 같은 데 가면 한복을 입고 뭐를 하든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든 어쨌든 아니면 패션이나 이런 걸 한다면 동대문 이런 옷 파는 곳에 또는 남대문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든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정말 할 게 없으면 농산물 시장에 가서 뭔가를 보든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근데 새벽에 가야 될 텐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기획을 해줘서 네가 하라 했지만 학교에서는 너네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도 그렇고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네들이 마음껏 활동해봐. 그렇게 활동해보고 난 다음에 창치활동 기록상 이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봐. 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의 뜻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쏙 빼놓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서울에 가서 마음대로 하래. 그게 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아주 웃기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예전에 보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매번 아이가 밥맛이 없다, 뭐 한다, 이 밥맛이 없다고 하도 하니까, 아니, 밥맛이 얼마나 없길래 저러나. 물론 단체식이고, 소금 간을 조금 줄이죠. 일반 가정에서 먹는 것보다도. 그 단체식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 바로 그런 싱거움 때문에 맛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급식에 언제 어느 날 이 영양사를 불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밥맛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밥맛 있다는 애도 있고 한 그게 60%, 70%는 되고 30%가 맛없다고 하는 건데 그 30% 뭐 이것저것 이렇게 검토해보고 어느 날 그럼 내가 점심을 언제 먹으러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무 때나 와서 마음껏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대신 아이들 배식 시간이 있으니까 배식 전에 와서 먹어라. 뭐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맛있어요. 금방 한 밥이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아니 밥맛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밥맛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가끔 먹어서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데 결국은 아이의 입맛이 까탈스러웠던 거죠. 그런 거죠. 실제로 이 학교에 가면 급식 정말로 잘 나오는 학교들 정말로 많습니다. 물론 가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매번 원하는 고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매일 고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 영양식을 이게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영양사가. 그러다 보면 가끔은 풀만 있을 수도 있겠죠. 풀 종류가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매번 삼시세끼 고기가 나와야 되는 반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끝까지 들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너네들을 그냥 가지는 않을 거고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고 했을 것 아니야. 아니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학교 선생님은 분명히 마음대로 돌아다니라는 말도 했겠지만 거기에 아이가 말하지 않은 그 빈 공간이 있어요. 그죠? 뭐냐면 너네들의 꿈을 찾아서 너네들이 원하는 곳을 방문해서 뭔가를 해봐라 라고 했지만 요 얘기는 뺀 거죠. 요 얘기는 빼고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의 결과만 얘기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안 한 거죠. 이러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대학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도 너의 성적이 1.0이 나오든 1.5가 나오든 3.5가 나왔든 알겠다고. 네 성적은 결과는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너의 노력이 어떤 거에 대해서 너가 더 탐구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가 책을 더 읽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본 그 과정에 있었던 것들, 그런 과정에서 너가 겪었던 경험이나 그 경험에 의한 자기 배움이 뭐냐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애들은 정작 창체활동 이런 거를 주면 제출도 잘 안 해요. 선생이 뭐를 어떻게 적어줘야 돼요? 선생이 적어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다못해 우리 학교 1등도 저 모양이네? 선생님들 퍽퍽하죠. 그죠? 그러면 그 애를 부릅니다. 걔도 제출 안 했다고 가정하고 야 아니 요번에 적어내라니까 왜 이것도 안 적어냈어? 빨리 적어와. 그러면 애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이게 또 안 적어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럴 1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랬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억지로라도 적어주죠. 그죠? 그럼 선생님이 기록해 줍니다. 뭐뭐뭐 이렇게 해서 기록해 줍니다. 억지로라도 적었어요. 아이고 속 터져 하면서도 적어줬겠죠. 자 이러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다른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등급의 아이들은 뭐라고 평가하죠 이거를? 아니 선생님은 왜 1등만 적어줘? 아니 나는 왜 안 적어줘? 3등급인데? 아니 내가 4등급이라고 안 적어줘?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이제 입만 이만큼 나와 있죠. 왜 나는 안 적어줘?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네가 선생님이 제출하지 말래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차이에서 이게 참 학교를 가보면 참 어떨 때는 답도 없고요. 어떨 때는 매우 희망적인 게 보여요. 정말로 매우 희망적인 게. 그 어제처럼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아이가 맨 처음에 나왔나? 두세 번째 나온 애들이 였나? 뭐 이런 아이들이 막 3, 4, 5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아이가 명강의였다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런 칭찬. 그러면 너네들도 선생님에게 그렇게 칭찬 좀 해줘.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아이들 보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됐던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으면 이것들이 뭔 게 있어요. 그죠? 걔네들은 희망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지들이. 그죠? 지네들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직도 나이도 어려가지고 뭐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어. 지네들은 희망이나 꿈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아직 잠을 들 깨서 있는 애들이 애거든요. 잠을 들 깨 있는 아이, 아직.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네들이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너네들 진로가 지금 안 보여. 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진로가 안 보이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너가 이제 뭐가 됐든 한 발만 뛰어봐. 어디가 됐든 한 발만. 그리고 걸어봐. 그게 진로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두세 명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액션도 같이 취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진로, 꿈, 뭐 대단한 꿈 아니어도 좋고요. 뭐 해도 좋습니다. 너가 뛰어야, 너가 걸어가야 누군가한테 조언도 받고 내 길도 발견하게 되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고 나 뭐 해야 되지?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문제는 네가 걸어가야 된다고. 어디를 걷든. 그게 진로라고. 그게 진로의 시작이야.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다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만약에 학생이 이 방송을 본다면 오늘 얘기 잘 새겨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